실종된 제 딸 아이 사진입니다. 잘 준비해 주세요. 이건 내 사진이잖아?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라고 뉴스에서 떠들어댔는데 정말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진 35세입니다. 서울 강북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행정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총무과 소속으로 외래 안내, 행사 준비, 민원 처리 같은 잡무를 하는 말단 직원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3년째입니다. 4대 보험은 있지만 상여금도 별로 없고 승진 기회도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35세 고졸 여자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육시설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편의점, 카페, 식당, 공장 이것저것 일하다가 3년 전 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매달 월급에서 월세 내고 밥값 쓰고 교통비 쓰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지붕 있는 곳에서 자고 밥 먹고 일할 수 있다는 게 눈을 헤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병원장이 직접 준비하라고 지시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얀 눈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쓸쓸했습니다. 이렇게 눈 내리는 날 함께 창밖을 보며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게 35살. 나이만 먹었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네. 병원에 도착한 건 6시 20분이었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행정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팀장님과 다른 직원 2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수진 씨, 왔어요? 오늘 중요한 행사 있어서 다들 일찍 나왔어요. 네, 팀장님. 오늘 벌써 그날이군요. 수진 씨도 이제 3년 차니까 잘 알겠네. 8시에 회의실에서 설명회 있대요. 우리 다 참석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외래 접수 보조, 오후 2시 특별 행사 준비, 오후 5시 민원 처리. 팀장님이 커피를 건네주셨습니다. 수진 씨, 폭설인데 일찍 나오느라 고생했어요. 이거라도 마시고. 감사합니다, 팀장님. 오늘 행사 중요한 거 알죠? 원장님이 직접 챙기시는 거니까 실수 없이 해야 해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30분. 회의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머리를 빗고 유니폼을 정돈했습니다. 8시가 되어 행정팀 전 직원이 3층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강민호 원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엄격한 인상에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무섭기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3년이 됐지만 원장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고 강 원장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모이게 해서 미안합니다. 강 원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제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 딸,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의 기일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딸 이름은 지원이었습니다. 5살 때 놀이터에서 실종됐습니다. 1995년 2월 12일. 오늘로 정확히 30년입니다. 강 원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평소 냉정하던 분이 감정을 드러내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30년간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경찰도, 탐정도, 수소문도,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병원에서 작은 행사를 합니다. 딸을 기리며 병원에 입원한 아픈 아이들을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강 원장이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1층 로비에서 행사를 엽니다. 소아과 입원 환자들과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세요. 풍선, 인형, 간식, 작은 선물,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로. 네. 원장님. 팀장님이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저한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 딸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강 원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날카로움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각자 역할을 나눠서 준비해 주세요. 팀장님, 전체 일정 관리 부탁합니다. 대리님들은 로비 장식과 손님 안내, 사원들은 간식 준비와 아이들 케어.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각자 맡은 일을 확인했습니다. 수진 씨는 로비 이벤트 테이블 꾸미는 거 맡아줄래요? 풍선 장식하고 아이들 좋아할 만한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네, 팀장님.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꼼꼼하게 보실 거니까 신경 써서 해줘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로비였습니다. 환자들이 대기하는 의자들이 줄지어 있고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 구석, 큰 창가 옆에 테이블 여러 개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에 색색의 천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불면서 테이블 주변에 묶었습니다. 인형들도 배치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강 원장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손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수진 씨, 라고 했나요? 저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네, 원장님, 잘 꾸미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강 원장이 사진을 제게 건넸습니다. 제 딸 사진입니다.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참고해서 꾸며주세요. 딸이 좋아했던 분위기로. 저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큰 눈에 까만 머리카락,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놀이터 그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 분홍색 원피스에 토끼 그림이 그려진 그 옷. 저도 똑같은 옷을 입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어린 시절 사진. 양육시설에 들어갈 때 들고 있었다는 사진. 그 사진 속에서 저도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강 원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창백한데 몸이 안 좋아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그럼 잠깐 쉬다가 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강 원장이 다시 6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분홍색 토끼 원피스. 제가 가진 사진 속의 옷과 똑같았습니다. 토끼 귀의 모양, 리본의 위치, 주머니의 크기.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2월 5일. 지원이 5살 생일. 엄마 아빠랑 공원에서. 저는 양육시설 선생님이 수진이는
1995년 2월쯤 시설에 들어왔고 그때 5살쯤 되어 보였어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995년 2월이었습니다. 설마 나인가?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그 시절 그런 옷이 흔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아니, 뭔가 맞아떨어진다는 느낌.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35세의 얼굴. 주름이 패이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큰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어린 시절 사진. 양육시설 선생님이 제게 주신 사진. 수진아, 내가 시설에 들어올 때 들고 있던 사진이야, 간직해. 사진 속 아이는 분홍색 토끼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놀이터 그네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강 원장이 주신 사진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옷이 똑같았습니다. 배경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나야. 정말 나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저는 부모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부모가 바로 이 병원의 원장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날 못 찾은 거야? 30년 동안 뭘 한 거야? 나는 여기 있었는데. 아니,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년 전에야 이 병원에 들어왔으니까요. 그전에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억울했습니다. 5살짜리를 놀이터에 두고 간 거잖아. 날 버린 거 아니야? 저는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만약 제가 정말 강민호 원장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원장님, 저 수진이가 아니라 지원이에요라고. 하지만 믿어주실까요? 35년 전 실종된 딸이 우연히 아버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이미 3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 없이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 생긴다고 해도 어색하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저를 버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살짜리를 놀이터에 두고 간 거잖아. 찾고 싶었으면 진작 찾았겠지. 저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아니야. 그냥 숨기자. 모르는 척하자. 그게 나을 거야. 로비로 돌아가 테이블을 계속 꾸몄습니다. 사진을 참고해서 분홍색 풍선을 더 달았습니다. 토끼 인형을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일하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으며 계속 일했습니다. 오전 11시쯤 팀장님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수진아, 잘 꾸몄네. 정말 예쁘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보시면 좋아하시겠어요. 딸 생각하시면서. 팀장님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도 로비에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 식당에 갈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앉아 2장의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강 원장이 주신 사진과 제 사진. 똑같은 옷, 똑같은 배경, 똑같은 그네. 나야. 정말 나야. 강지원이 나야.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지난 30년의 외로움이 더 아프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있었는데 혼자 자랐다는 게
애초에 부모가 없었다는 것보다 더 슬픈 일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오후 2시 1층 로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아과 입원 환자들과 가족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풍선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고 부모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에서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뛰어놀고 간식을 먹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지만 적어도 이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민호 원장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검정 양복을 입고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슬퍼 보이셨습니다. 원장님은 행사장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풍선 장식, 테이블, 아이들, 부모들, 그리고 제가 만든 이벤트 테이블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원장님이 테이블을 만지고 토끼 인형을 들어 올리고 그네 장식을 보시는 모습을,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일까? 원장님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셨습니다. 수진 씨, 네, 원장님. 정말 잘 꾸몄어요. 딸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진대로 잘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원장님이 잠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수진 씨는 몇 살이에요? 35살입니다. 원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35살. 우리 딸도 살아 있었다면 아마 당신과 동갑이었겠네요. 그러시겠네요. 원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원장님은 다시 손님들에게 인사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자식을 버려놓고 저렇게 연기하다니. 이것도 병원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 행사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행사를 도왔습니다. 아이들 간식을 나눠주고 부모님들께 차를 따라드리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간식 테이블에서 과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뒤에서 원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원장님이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 특이하게 엄지손가락 손톱 밑에 점이 있네요. 아, 네, 어릴 때부터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요? 원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아니에요, 그냥. 우리 딸도 태어날 때부터 엄지손가락 손톱 밑에 점이 있었거든요. 흔한 곳은 아니라서 어디 아픈가 싶어서 병원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아, 오늘 딸의 기일이라 그런가. 유독 우리 아이 생각이 많이 나네요. 원장님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우연이겠죠. 그런 거. 네. 원장님이 다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손에 든 과자 봉지를 봤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붙어 있던 점이구나. 창피해서 항상 반창고로 가리고 다녔는데 오후 4시쯤 한 아이가 주스를 쏟았습니다. 아, 저는 재빨리 휴지를 가져와 닦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아이를 달래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닦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토닥토닥 작은 별이 속삭이며 말 안에 울지 마라. 아가야, 내가 너와 함께해. 예전부터 힘든 일이 있으면 떠오르던 노래를 아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환자들의 부모님을 맞이하던 원장님이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노래를 멈췄습니다. 원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원장님이 뭔가 눈치채신 건가? 오후 5시 행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에서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한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을,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웃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관찰하고 계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행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풍선을 치우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원장님이 로비를 떠나시기 전에 저를 한 번 더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궁금증과 혼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저는 행정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행정팀 대리 박미영이 저를 봤습니다. 수진 씨,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수진 씨, 네, 오늘 원장님이 수진 씨 계속 쳐다보시던데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어요. 계속 수진 씨 일하는 거 지켜보시더라고요. 별거 아닐 거예요. 글쎄요. 좀 이상했어요. 원장님이 평소에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관심 안 보이시는데. 박 대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수진 씨, 혹시 원장님한테 뭔가 말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박 대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조심하세요. 다른 직원들도 좋게 안 볼 것 같으니까. 저는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난 그저 시킨 일에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원장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질투하는구나. 퇴근 시간,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원장님은 뭘 생각하고 계실까? 나를 의심하실까? 아니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실까? 원장님은 내가 딸과 동갑이라서 그냥 궁금해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것도 병원의 이미지를 위한 쇼겠지. 나는 또다시 부모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잠깐만요. 네, 팀장님. 어제 행사 정말 잘했어요. 원장님이 엄청 만족하셨대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추모식, 행사 관련된 일은 수진 씨가 맡아서 해줬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병원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문 나면 일하기 힘들어요. 네, 특히 원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를 말단 직원인 수진 씨가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일개 말단 직원인 나를 원장님이 계속 궁금해한다는 걸. 어떡하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뭔가 느끼고 계신 것 같아. 하지만 확신은 못 하시는 것 같아.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건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기대됐습니다. 원장님이 혹시 나를 알아봐 주시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원장님은 계속 저를 쳐다보시곤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을,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점심 먹는 모습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뭔가를 물어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셨습니다. 의심과 신기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도 원장님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일까? 정말 나를 30년간 찾으신 걸까? 그럼 지금 와서 찾는 이유는 대체 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원장님은 여전히 저를 가끔 쳐다보셨지만 예전처럼 자주 말을 걸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도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부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행정팀 대리 박미영의 시선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 씨, 요즘 원장님이랑 자주 마주치던데요. 저번 주 행사 때 원장님이 수진 씨한테만 말 많이 거시던데. 뭔가 특별한 거 있어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박미영 대리는 저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전, 저는 행정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의료 물품 주문해야 해요. 목록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목록을 건넸습니다. 수술용 장갑 500박스, 소독약 200병, 주사기 1000개, 거즈 300팩. 저는 목록을 확인하고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병원 행정팀 이수진입니다. 주문 좀 하려고요. 주문을 마치고 확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목록과 대조했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주문서를 출력해서 팀장님께 드렸습니다. 수진 씨, 확인했어요. 고마워요. 네. 그날 오후 저는 물품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재고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박미영 대리가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수진 씨. 여기 왜 왔어요? 재고 확인하러요. 대리님은요? 저도 똑같아요. 박 대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 저번 주 행사 때 원장님이 수진 씨한테 말 많이 거시던데요. 그냥 행사 준비한 거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다른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던데. 수진 씨, 혹시 원장님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박 대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병원에서 얌체짓 한다고 소문나면 일하기 힘들어요. 다들 수진 씨 이상하게 보고 있거든요. 박 대리가 창고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들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원장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중요한 서류가 사라졌습니다. 팀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제 누가 원장실 청소했어요? 박미영 대리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네, 제가 청소했어요. 수진 씨, 혹시 책상 위에 서류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어제 원장님이 거기 두셨다고 하시는데. 박 대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팀장님, 수진 씨 가방이나 사물함 확인해 보는 게 어때요? 네, 혹시 청소하다가 실수로 챙긴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안 가져갔어요. 그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떳떳하면 보여줄 수 있죠? 저는 분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사물함도 열었습니다. 당연히 서류는 없었습니다. 없네요.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간 거지? 그날 오후 서류는 원장님 서랍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원장님이 다른 곳에 두신 걸 잊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졌습니다. 수진 씨가 서류를 훔쳤다가 들킬까봐 돌려놨대. 아니, 원장님이 다른 곳에 두신 거래. 그래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 아니야?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요일 아침, 제가 주문한 의료 물품이 배송됐습니다. 창고로 내려가서 확인했습니다. 소독약 200병, 주사기 1000개, 거즈 300팩. 그런데 수술용 장갑이 50박스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500박스로 주문했는데 거래처에 전화했습니다. 저기요, 수술용 장갑 500박스 주문했는데 50박스만 왔는데요? 네. 저희가 받은 주문서에는 50박스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제가 분명히 500박스라고 했는데 주문서 확인해 보세요. 50박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 컴퓨터로 주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50박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500박스라고 입력했는데 팀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수술용 장갑이 50박스만 왔어요. 네. 왜요? 주문서에 50박스로 되어 있대요. 50박스. 수진 씨가 주문할 때 잘못 입력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500박스라고 했는데요. 그럼 왜 주문서에는 50박스로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팀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씨, 이거 큰 문제예요. 수술용 장갑은 다음 주 대량 수술 일정 때문에 꼭 필요한 건데, 죄송합니다.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다시 주문하면 언제 와요? 일주일 걸린다고 하네요. 일주일? 그럼 수술 일정에 못 맞추잖아요. 팀장님이 화를 냈습니다. 박 대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팀장님, 수진 씨가 요즘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한테 신경 쓰느라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실수를 해요?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민호 원장이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팀장한테 들었어요. 수술용 장갑 주문 실수했다고. 죄송합니다. 왜 그랬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원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씨, 이번 거는 경고로 하겠어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봐도 돼요. 저는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실수가 계속돼. 이러다가 정말 잘릴 수도 있어.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장님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셔야 했는데 회의 일정이 잘못 전달됐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오전 10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원장님은 오후 2시로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원장님은 회의에 늦으셨고 큰 실례를 하셨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회의 일정 제대로 전달했어요? 네. 오전 10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박 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그날 들었는데 수진 씨가 오후 2시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오전 10시라고. 그럼 왜 원장님은 오후 2시로 알고 계셨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팀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 씨, 이건 큰 실수예요. 원장님이 회의에 늦으셔서 얼마나 난처하셨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요즘 실수가 너무 많아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전 10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박 대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를 공경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박미영 대리와 마주쳤습니다. 수진 씨, 네, 오늘도 실수 많이 했네요. 박 대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전 수진 씨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 병원에서 5년 동안 일했어요. 원장님께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수진 씨는 갑자기 나타났어. 원장님 관심을 받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럼 왜 원장님이 저번 주 행사 때 수진 씨만 찾으셨어요? 전 수진 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박 대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예요. 수진 씨가 실수할 때마다 원장님께 보고할 거예요. 조심하세요, 수진 씨. 이 병원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박 대리가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수진 씨, 다음 달부터 월세 좀 올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왜요? 집 수리 좀 하려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기가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다른 세입자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8만 원, 월세는 50만 원. 부족했습니다. 어떡하지? 돈을 어떻게 구하지?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만약 제가 정말 강지원이라면, 만약 원장님께 말씀드리면, 그럼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찾는 그건 아니야. 저는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에 단기 알바를 검색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전단지 돌리기, 설거지. 여러 개 지원했습니다. 밤 11시, 한 편의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알바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나올 수 있어요? 네, 시급은 10,000원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 일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편의점 알바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거의 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으니까. 다음 날부터 새벽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손님 계산하고 물건 정리하고 청소하고 6시에 알바가 끝나면 집에 가서 샤워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8시에 병원 도착. 너무 피곤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집에 가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새벽 2시. 다시 알람. 이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한계였습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수진 씨, 수진 씨. 팀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실이에요. 수진 씨가 사무실에서 쓰러지셔서. 아, 의사 선생님이 과로래요. 요즘 잠 못 주무셨죠?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빴어요.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호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네, 원장님. 원장님이 차트를 보셨습니다. 과로래요. 요즘 무리하셨어요? 조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원장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 건강 챙기세요. 몸이 망가지면 일도 못해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나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원장님은 다른 직원들처럼 저를 대하시네. 더 이상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게 나을 거야.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행정팀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제 쓰러졌다면서요? 과로래요. 새벽 알바까지 한다던데. 저는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미영 대리는 여전히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했고 원장님도 평소처럼 저를 대하셨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처럼. 하지만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원장님의 눈빛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 듯한, 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눈빛.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물품 창고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죠? 저 보육원 김 선생님이에요. 제가 자란 보육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 씨, 혹시 요즘 뭔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어떤 분이 보육원에 찾아오셨어요. 누가요? 중년 남자분인데 정장 입고 아주 품이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분이 1995년 2월에 보육원에 들어온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들어온 아이가 몇 명인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디서 발견됐는지. 그래서 제가 기록을 확인해 봤죠. 1995년 2월에는 수진 씨 한 명만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강북고동 놀이터에서 발견됐다고. 김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 씨, 그분이 그 말 듣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시는 거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가 수진 씨일 것 같다고. 수진 씨, 혹시 그분 아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알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병원 원장님이에요. 김 선생님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수진 씨가 원장님 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수진 씨, 확인해 봐야 해요. 선생님, 전화 끊어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고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원장님이 보육원까지 찾아가셨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날 버려놓고 이제 와서 찾겠다고? 무슨 낯짝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5살짜리를 놀이터에 혼자 두고 가서 30년 동안 양육시설에서 혼자 자라게 하고 이제 와서 딸이라고? 가족이라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팀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여기 있었어요? 원장님이 찾으세요. 원장실로 바로 올라오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얼굴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원장님이 날 부르셨어. 보육원 다녀오시고 이제 확인하려는 건가?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좋아. 가서 따져 물어야지. 왜 날 버렸는지, 왜 30년 동안 혼자 살게 했는지. 저는 6층 원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민호 원장이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수진 씨, 앉으세요.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을게요. 원장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원장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오늘 보육원에 다녀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1995년 2월에 강북구 동놀이터에서 발견됐다는 거 확인했어요. 그곳이 우리 딸이 실종된 바로 그 장소예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제 딸 지원이 맞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원장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수진 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에 날 버렸잖아요. 뭐라고요? 놀이터에 5살짜리를 혼자 두고 가신 거잖아요. 수진 씨,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수진 씨, 양육시설에서 혼자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부모님이 그리웠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 있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지원아,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혼자였어요. 왜 날 버렸어요? 왜? 원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5살짜리를 놀이터에 혼자 두고 간 게 버린 게 아니면 뭐예요? 버린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야. 원장님도 울고 계셨습니다. 그날 나는 병원에서 일하고 엄마랑 너랑 둘이서 놀이터에 갔어.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 몸이 약한 너를 위해 엄마가 잠깐 우산을 사러 뛰어간 사이에 너를 벤치에 앉혀놓고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분만 자리를 비운 거야. 그런데 돌아왔을 때 넌 없었어. 원장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널 잃어버린 거야. 버린 게 아니라. 원장님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찾았어. 경찰서도 가고 전단지도 돌리고 탐정도 고용하고 내 엄마는 그 충격으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응. 우울증으로 너를 못 찾은 죄책감으로 원장님이 울었습니다. 매일 자책했어. 5분만 자리를 안 비웠으면, 좀 더 조심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이름을 불렀어. 지원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저도 주저앉았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지원아, 우리가 널 버린 게 절대 아니야.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내 방도 그대로 둔 채로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원장님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응? 정말 제가 원장님 딸이 맞아요? 너가 직접 눈으로 봐야 마음이 풀리겠다면 확인하자. 과학적으로. 원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전자 검사하자. 그럼 확실해질 거야. 네.
우리는 검사실로 갔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확실해져. 네, 그동안 평소처럼 지내자. 다른 직원들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알겠어요. 원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지원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네, 다시는 날 떠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날 오후, 저는 행정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박미영 대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 원장님이랑 무슨 이야기 했어요? 그냥 업무 얘기요. 오래 걸리던데요? 할 이야기가 많았어요. 박 대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돼.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장님이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래? 갑자기 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원장님이 앞에 서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병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수진 직원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자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물품 주문 실수, 회의 일정 오전달, 서류 분실 의혹 등.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원장님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먼저 물품 주문 건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제가 컴퓨터로 주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술용 장갑 500박스, 분명히 500박스라고 입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를 비운 후 박미영 대리가 제 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문서를 수정했습니다. 500박스를 50박스로.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다음은 회의 일정 건입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제가 원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박 대리와 마주쳤습니다. 원장님께 회의 일정 전달했어요? 네. 오전 10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데 박 대리가 제가 떠난 후 다시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원장님, 아까 수진 씨가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회의가 오후 2시래요. 화면이 멈췄습니다. 원장님이 박미영 대리를 봤습니다. 박 대리, 설명해 보세요. 박 대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왜 이수진 직원을 괴롭혔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박 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공평했습니다. 불공평? 저는 5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원장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갑자기 나타나서 원래 제가 맡아 하던 중요한 일을 뺏어가고 원장님의 관심을 계속 받았습니다. 박 대리가 울었습니다.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원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대리,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원장님, 다른 직원을 의도적으로 괴롭힌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 대리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수진 씨, 미안합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풀렸어. 박 대리 문제도 해결됐고, 일주일 후면 DNA 검사 결과도 나오고, 그럼 나는 정말 강지원이 되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일주일만 기다리면 돼. 금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강지원이라면 오늘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원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리셨을까? 30년 만에 딸을 찾는 기분이. 행정팀 사무실로 가는 복도를 걷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원장님이 오전 10시에 원장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2시간 반만 기다리면 돼.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8시,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9시 30분,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진정해.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6층 도착.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5분.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호 원장이 서 계셨습니다. 지원아, 아니, 수진 씨, 왔네요. 들어와요.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그 안에 제 운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안 열어봤어요. 같이 열어보려고. 원장님이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저도요. 만약 당신이 제 딸이 아니라면,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딸을 잃는 기분일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제 딸이라면 원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거잖아요. 너무 기쁠 것 같아서.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요? 만약 제가 정말 원장님 딸이라면 처음으로 가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말요? 응, 약속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열어봐요. 원장님이 봉투를 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원아, 진짜 확률 99.99%. 제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넌 정말 내 딸이야. 저도 울었습니다. 아빠, 원장님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이야. 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을 원장님이 저를 놓아주시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이제 집으로 가자. 집이요? 응, 우리 집.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 내 방도 그대로 있어. 30년 동안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정말요? 응, 보여줄게. 오늘 퇴근하고 같이 가자. 네. 원장님이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원장님이 병원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1층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원장님이 단상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30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우리 병원 행정팀 이수진 직원이
원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제 딸 강지원입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9%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수진 직원은 강지원으로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원장님이 손짓하셨습니다. 지원아, 이리 와.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 돌아왔어.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원장님의 차를 탔습니다. 가족들 다 모여 있어. 이모, 삼촌, 사촌들 다들 너를 보고 싶어 했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주택가에 들어섰습니다. 큰 집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야. 우리 집. 들어가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누나, 왔어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자가 뛰어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지원아, 정말 지원이야? 이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지원아.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촌, 사촌 오빠, 사촌 언니 모두 저를 보며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지원아, 내 방 보여줄까? 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방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 책상, 책장, 그리고 장난감들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대로 뒀어. 청소만 했고. 책상 위에 액자가 있었습니다. 5살 지원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분홍색 토끼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아이. 이 사진 실종되기 하루 전에 찍은 거야. 매일 이 방에 들어와서 기도했어. 지원아, 어디 있니? 빨리 돌아와라고. 아빠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돌아왔네. 저는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제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손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나는 이제 강지원이야. 가족이 있어. 아빠, 이모, 삼촌, 사촌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저 돌아왔어요. 집에 창문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구나.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잘 잤어?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아침을 먹으며 아빠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원아, 오늘 구청에 가야 해. 구청이요? 응, 이름 바꾸는 거. 이수진에서 강지원으로. 아, 맞다. 2주 정도 걸릴 거야. 그럼 법적으로도 완전히 우리 딸이 되는 거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저를 찾아주셔서. 아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니까. 아빠와 저는 구청에 갔습니다.
호적 정정과 개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름 이수진 강지원, 부 강민호, 모 강은혜 2015년 사망.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구청을 나왔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2주 후면 법적으로도 완전히 우리 딸이 되는 거야. 네, 기분이 어때? 신기해요. 35년 만에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니까. 아빠가 웃었습니다. 우리 딸, 지원이. 토요일 저녁, 거실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이모가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원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있어? 아니요, 거의 없어요. 지원이가 그네 타면서 토닥토닥 작은 별 노래 맨날 불렀어. 아빠가 웃었습니다. 맞아. 엄마가 자장가로 맨날 불러줬거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노래를 불렀던 거구나. 식사 후 이모가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원아, 우리 가족 사진들이야. 돌잔치, 2돌, 3돌, 4돌, 그리고 5돌 생일 사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사진이 없어. 실종됐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삼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잖아. 이제부터 다시 사진 찍으면 돼. 눈물이 났습니다. 지원아, 왜 울어? 행복해서요. 2주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나왔습니다. 아빠와 함께 구청에 갔습니다.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을 건넸습니다. 이름 강지원, 주민등록증을 받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진짜 제 이름.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우리 딸이야. 네, 아빠. 구청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지원아, 어디 가고 싶어? 엄마를 보러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아빠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야. 엄마가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원이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못 와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 행복해요. 아빠 만났고 가족들 만났고 아빠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돌아왔어. 30년 만에 당신이 그렇게 찾던 지원이 돌아왔어. 아빠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 살아 계실 때 못 찾아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당신이 말한 대로 끝까지 찾았어. 아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어. 우리 딸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방에 올라가 창밖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저 돌아왔어요. 집에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돌아왔어요. 우리는 떨어졌지만 다시 만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 왔어. 우리 딸.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떨어졌지만 다시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